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찼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뻐근했다면, 혹시 단백질 부족을 의심해 보신 적 있나요? 퇴근하고 돌아온 저녁,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누운 채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수도 있죠. 예전 같지가 않아.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제가 진료해온 수많은 중장년 환자들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일상적인 일마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곤 해요. 저도 환자들을 처음 만났을 땐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실 단백질 부족이 만든 고요한 경고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마치 조용한 밤, 공기청정기가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일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단백질은 근육, 호르몬, 효소, 심지어 우리의 기억과 감정까지 책임지는 분자 단위의 슈퍼히어로예요. 그리고 그 영웅이 사라질 때 몸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검진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장년층의 70%가 단백질 부족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배터리 잔량이 10%도 안 남은 스마트폰을 들고 하루 종일 버티려는 것과 같죠. 기운이 없고 쉽게 지치고 평소처럼 움직였을 뿐인데 심장이 두근거리며 헐떡이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73세의 윤상배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땐 지팡이의 의지에 숨을 헐떡이며 걸어 들어오셨고 혈압약을 7가지나 복용하고 계셨죠.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조용히 단백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그는 두 발로 당당히 진료실을 걸어 들어왔습니다. 약은 2가지로 줄었고 지팡이 없이도 뒷산을 오른다며 2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라고 웃으며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이라 부르는 건 이렇게 작고 일상적인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사실 저도 한때는 단백질이 이 정도의 변화를 만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57년간의 진료, 수천 명의 환자와의 대화, 그리고 숱한 혈액 검사 결과가 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노화와 관련된 피로, 무기력, 우울감의 상당수가 단백질 섭취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한동안 진료 기록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자책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배웠지만 사실 그것은 익숙해지는 척 체념하는 습관에 불과합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나이와 무관하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기대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일을 정말 좋아할 때만 그렇습니다. 오늘 밤 시청자 여러분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러니 불을 끄고 편안한 소리를 들으며 선풍기를 켜고 오늘 밤 여행을 시작하세요. 지금부터 몸이 보낸 신호를 다시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는 말을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듣습니다. 특히 60대에 접어든 환자분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며 꺼내는 첫 마디가 그래요. 예전엔 진짜 뛰어 올라갔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무릎을 만지작거리거나 허리를 톡톡 두드리는 손끝이 꼭 무언가를 사과하는 듯해 보여요. 하지만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근육의 역할이 생각보다 훨씬 컸다는 사실일 뿐이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이 근감소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근감소증, 단어는 생소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익숙하죠. 쉽게 피로해지고,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물건을 자주 놓치게 되는 증상들. 모두가 근육의 조용한 퇴장을 알리는 신호예요. 사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의학계에서는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 부르기도 해요.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라면 근육은 움직임을 통해 혈액을 구석구석 보내는 보조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20년간 65세 이상 노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사망률은 정상인에 비해 3배나 높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은 곧 근육이 단순히 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생존의 문제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기력이 떨어지지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기력이 줄어드는 나이라기보단
단백질과 운동을 게을리한 결과라는 걸 알게 됐어요. 70세의 박재구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셨는데 처음 오셨을 땐 65kg와의 체중 중 절반 가까이가 지방이었고 소나기 힘인 악력은 고작 18kg밖에 되지 않았어요. 참고로 건강한 성인 남성의 평균은 35kg이 넘습니다. 병뚜껑을 혼자 못 열 정도라며 손을 세울며시 숨기시던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단백질만 바르게 드셔도 손자 손녀와 축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딱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재구님의 악력이 20회 102보까지 회복되었고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며 손주들과 공을 찬다는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선생님, 축구하다가 손자랑 싸울 뻔했어요. 제가 이겼거든요. 그 메시지를 보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더군요. 노년의 지혜는 받아들이는 법을 아는 데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피로와 무기력함이 단순한 노화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충분히 채우지 못한 어떤 것 때문일까? 사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30세를 기점으로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는 2배로 빨라지고요. 이는 마치 매년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건강세금 같은 거죠. 하지만 이 자동 인출은 정지할 수 있어요. 바로 단백질과 적절한 운동이라는 간단한 암호만 입력하면요. 최근 논문에 따르면 하루에 체중 1kg당 이후 2개 단백질을 섭취한 60세 이상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육 유지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해요. 이 수치는 통계가 아니라 생존율과 직결된 결과입니다. 근육이 줄면 심장 질환, 골절, 인지 저하 등 온갖 질병의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선택이 남았을까요?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근육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의 손 안에 단백질이라는 실마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아직 그 끈을 놓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야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가 보통 혈압이 높다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짠 음식이죠. 라면, 김치, 햄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압을 낮추려면 싱겁게 먹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싱겁게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덜 알려진 그러나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요. 고기 많이 먹으면 오히려 혈압 오르는 거 아니에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물어보시죠. 하지만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체중 1kg당 2배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혈관 탄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15% 높았다고 합니다. 혈관이 말랑말랑해진다는 건 결국 혈압이 안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단순히 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혈관의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 때문이에요.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를 생성하는데 이 물질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꽉 막혀 있으면 혈압이 오르지만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마치 빡빡한 고무호스에 윤활유를 부은 것처럼 부드럽게 혈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65세의 이명자님도 처음엔 혈압이 총이순 9호였습니다. 혈관 나이 검사를 해보니 실제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75세였고요. 그녀는 걷기만 해도 가슴이 뛰고 숨이 찬다며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약을 더 드시겠냐고 여쭸을 때 고개를 세차게 저으시더군요. 약은 이미 충분히 먹고 있어요.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권했습니다. 두부, 콩, 아몬드 같은 견과류, 그리고 주 3회 이상 등푸른 생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성실하게 따라주셨습니다. 아침마다 두부 반모, 점심엔 꽁치구이, 저녁에는 콩나물과 참기름으로 무친 나물을 곁들인 식사를 매일 하셨죠. 6개월 후 다시 측정한 혈압은 13580,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와 비슷한 68세로 내려왔습니다. 요즘 계단 오르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예전엔 중간에 꼭 쉬었는데 지금은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가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웃음이야말로 혈압이 정상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다는 건 우리가 우리 몸과 멀어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지 않아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노화의 신호를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그 신호는 침묵 속에서도 점점 커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늙어가고 심장은 그 무게를 묵묵히 견디고 있죠. 참고로 전통적인 일본 노인 식단에는 매일 두부, 생선, 된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혈압 인구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이유는 단지 염분 제한 때문만이 아니에요.
식물성과 해양성 단백질의 비율 덕분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혜입니다. 정리하자면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혈관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어떻게 쥐느냐에 따라 앞으로 계단을 오르며 쉬지 않고 웃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당신의 혈관은 지금 몇 살인가요? 혈당 이야기만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집니다. 당뇨병이란 단어에는 어딘가 무겁고 되돌릴 수 없다는 인상이 따라붙기 때문이죠.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병원에서 공복 혈당 수치를 듣고는 얼굴이 굳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높네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 집에 돌아가는 길이 한없이 길어지곤 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수치의 상당 부분은 식사 순서만 바꿔도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믿지 않았지만 단 한 번 식사의 순서를 바꾸고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된 사례를 직접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도, 그리고 그들도요. 59세의 최성진님 이야기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분인데 공복 혈당이 145, 당화혈색소는 7, 8로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약을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평생 약 먹는 인생이라니 너무 서글퍼요. 그의 식단을 분석해보니 단백질과 섬유질은 거의 없이 흰쌀밥과 국, 반찬 위주의 전형적인 고탄수화물 식사였어요. 저는 세 가지를 권했습니다. 식사 순서,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단백질 강화,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큼의 단백질 포함, 아침 실천, 공복 후 첫 식사에 달걀이나 그릭 요거트 포함, 그는 아침에 달걀 2개, 점심엔 닭가슴살과 샐러드, 저녁엔 두부 반, 모아 생선을 먹는 걸 시작했습니다. 식사 순서도 철저히 지켰어요. 김치부터 먹고 밥은 제일 나중에 4개월 후, 공복 혈당은 115, 당화혈색소는 6, 2,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이 기다려져요. 무섭던 혈당계 숫자도 이제는 친구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백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점입니다. 탄수화물은 먹자마자 혈당을 튀기듯이 올려버리지만 단백질은 속도를 늦춰주죠. 마치 급커브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ABS 같은 역할이에요. 게다가 단백질은 인슐린의 분비를 안정시켜줍니다. 미국 내분비학회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고 췌장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뇨를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단계로 끌어내린다는 뜻이에요. 식사 순서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공복이었던 몸에 처음 들어가는 음식이 혈당 조절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이에요. 첫 음식이 빵이나 떡이라면 하루 종일 혈당이 널뛰기 하듯 출렁입니다. 반면 채소와 단백질로 시작한다면 하루가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한마디로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셔츠가 잘 맞는다는 얘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그것이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닌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천천히,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침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요.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아들 이름도 순간 헷갈리더라고요. 74세 한말수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했던 말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참 자주 듣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넘기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이 커지죠. 특히 경도 인지장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무거운 침묵에 잠깁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단백질은 그 무거운 걱정에 작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자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한 60세 이상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35% 낮았다고 합니다. 뇌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되며 그 핵심 원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 곳인데 이때 단백질이 부족하면 생성이 둔화되고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한말수님 역시 그런 과정의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시고 동네 슈퍼마켓 가는 길도 가끔 잊어버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그분께 드린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섭취, 주 3, 4회, 항산화 성분 풍부한 식품 섭취, 블루베리, 브로콜리, 녹차 등 하루 최소 60개 단백질 섭취, 식물성과 동물성 균형 있게 저녁 식사에 단백질 포함, 뇌세포는
밤에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성스럽게 실천하셨어요. 아침엔 달걀과 그릭 요거트를 드시고 점심엔 연어구이나 꽁치조림 같은 생선을, 저녁엔 두부반모,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호두 몇 알을 꼭 챙기셨죠. 무엇보다 잠들기 3시간 전까진 식사를 마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걸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 점수는 18점에서 26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치매 기준에서 벗어난 정상 수준이었어요. 요즘은 머리가 정말 맑아졌어요. 손자 이름도 안 헷갈리고 어제 뭘 했는지도 다 기억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의사로서의 보람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단백질이 뇌에 필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약 70%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단백질 재료가 부족해지고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죠. 게다가 노화로 인해 위장의 흡수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저녁 식사에 단백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조언은 특히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가 잠든 사이 가장 활발히 움직이고 회복되며 기억을 정리하고 재생합니다. 이때 충분한 단백질이 있어야 다음날 더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요. 너무 늦은 식사는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니 취침 3시간 전엔 꼭 마치시는 걸 추천드려요. 노년의 지혜란 결국 자신을 어떻게 보살피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는지 기억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보답해줍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부터 실천해보세요. 달걀 1개, 누부반모 혹은 꽁치 한 토막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변화가 내일의 정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오후만 되면 몸이 축 늘어져요. 점심 먹고 나면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대체 왜 이럴까요? 62세의 정병기님은 광주에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이미 피로에 지친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자세는 구부정했으며 말소리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별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식단을 의심해봤어요.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고작 셔국기도 차이 되지 않았던 거죠. 정상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습니다. 단백질을 좀 더 챙겨 드셔야 해요. 특히 운동 후 30분 안에요. 그 말을 들은 그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운동도 잘 안 하는데요. 설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피곤한 건가요? 설마가 맞았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체중 1kg당 2갱 이상 단백질을 섭취한 60세 이상 성인의 피로도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평균 40% 낮았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아무 약도 쓰지 않았는데 단백질 섭취만으로 피로감이 줄어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미토콘드리아에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속 세포 안에 존재하는 작은 에너지 공장입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숨쉬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의 연료가 바로 이곳에서 생성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미토콘드리아의 수화 기능이 함께 줄어듭니다. 하지만 단백질, 특히 아미노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재생과 활성화가 촉진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정병기님에게 저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아침 달걀 2개, 따뜻한 우유 1잔, 견과류 1줌, 점심 생선 1토막, 나물, 현미밥, 저녁 두부반모, 콩나물국, 김치와 데친 채소, 운동 후 30분 이내에 삶은 달걀, 단백질 쉐이크 또는 두유 1컵.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라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까운 동네 공원 산책으로 몸을 풀고 집에 돌아와 바로 삶은 달걀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단백질 섭취 루틴이 만들어졌죠. 약 1달 뒤 그가 다시 왔을 때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개운해요. 오후 3시에도 졸리지 않고 무엇보다 뭔가를 해보려는 의욕이 생겼어요. 지난주는 지리산도 다녀왔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병기님은 몸이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삶을 다시 즐기기 시작한 겁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의 단백질 섭취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근육의 단백질 합성 효율이 최대 300%까지 증가하기 때문이죠.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심지어 장을 본 뒤 집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몸은 활성화됩니다. 그 순간에 단백질을 보충해주면 흡수와 재생이 동시에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흔히 피곤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그 피곤함 뒤에는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결핍에서 시작돼요. 무엇이 부족한지 아는 순간 해결의 실마리는 이미 손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산책이라도 했다면 지금 이 순간 단백질을 드세요.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컵, 닭가슴살 몇 점이면 충분합니다. 기력이란 거창한 에너지 폭발이 아니라 사소한 실천의 반복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오후가 더 이상 무겁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백질은 그 작은 날개가 되어 여러분의 하루를 가볍게 띄워줄 테니까요.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데도 유독 피로하고 근육은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바로 단백질을 언제 먹느냐입니다. 단백질의 효과는 양만큼이나 타이밍에 좌우됩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꽤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마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각성도에 영향을 미치듯 단백질도 언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근육 합성과 호르몬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흔히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나눠 먹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은 빵 한 조각에 커피 한 잔, 점심은 국에 밥 한 공기, 저녁에야 고기 반찬이 나오는 식단이라면 하루 단백질을 저녁에 몰아넣는 셈이죠. 이러면 체내 활용률이 낮아지고 오전의 피로와 집중력 저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에너지와 단백질에 굶주린 상태입니다. 이때 첫 영양소로 단백질과 채소가 들어가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률이 높아지고 혈당 안정에도 도움이 되죠. 반면 단백질 없이 탄수화물만 섭취하게 되면 인슐린이 급상승하고 오후에 피로와 무기력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수년 전부터 지켜왔고 환자들에게도 강력히 권하고 있어요. 가장 흔한 조합은 달걀 2개 플루 견과류, 따뜻한 우유입니다. 여기에 그릭 요거트와 바나나를 추가하면 아침으로는 더할 나위 없죠. 이것만으로도 체중 60kg 기준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25%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단백질이 꼭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코르티솔 때문입니다. 아침에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는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혈당의 급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일종의 몸속 방어막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리고 하루의 또 다른 단백질 타이밍, 바로 운동 직후 30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운동이 오히려 근육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육이 자극을 받았을 때는 마치 문이 열리듯 단백질 수용체가 활성화됩니다. 이 문은 운동 후 30분, 1시간 사이 가장 넓게 열려요. 이때 단백질을 넣어줘야 근육이 그 영양을 흡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노인의 지혜 하나를 더하자면 분산이 핵심입니다. 하루 단백질 총량이 72g이라면 이를 아침 24가, 점심 2과스꼴, 저녁 10분4구로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도 부담이 적고 체내 단백질 이용률도 극대화됩니다. 환자 중 68세 김정수님은 평소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드시다가 아침부터 달걀을 챙겨 드신 이후로 집중력과 활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요즘은 신문을 끝까지 다 읽어요. 전에 없던 집중력이 생겼달까. 글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 말이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결국 단백질은 먹는 것 이상입니다. 그건 내 몸에 시간을 맞춰주는 일이고 매일의 리듬을 복원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 사이의 모든 틈에 단백질은 스며들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단백질은 언제 흘러 들어가고 있나요? 시계 바늘이 아닌 내 몸의 리듬에 맞춰보는 거예요. 단백질이 좋다더니 고기부터 챙겨 먹어야겠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고기, 달걀, 치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익숙하고 접근성이 좋은 만큼 단백질의 대표격으로 인식되곤 하죠.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과 식단을 조율해 본 결과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백질의 종류는 양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종류의 균형을 맞춘 비율이 바로 제가 수십 년간 권장해온 공식 식물성 육기 10%, 플러스 생선 30%, 기타 동물성 10%. 왜 이 비율이 중요한 걸까요? 먼저, 식물성 단백질은 단순히 단백질만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섬유질, 항산화물질, 피토케미컬, 미네랄까지 말 그대로 패키지 영양소예요.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현미, 해바라기씨 같은 것들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염증을 완화시키죠.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에 두면 신장에 부담이 덜 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동물성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생선 단백질. 이건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같은 것들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죠. 이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특히 정어리는 칼슘과 비타민 T도 함께 들어있어서 단백질과 더불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슈퍼 식품이에요. 일본 노인들의 건강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생선 중심 식단이라는 걸 아시나요? 고기를 줄이고 생선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모두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럿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10%, 이건 고기, 달걀, 우유 같은 기타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이들은 빠르게 흡수되고 근육 합성에도 효과적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동맥경화, 간 기능 저하, 체내 염증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주 적절하게 소량씩 전략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은 하루 1~2개, 닭가슴살은 100g 이하로 조절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상호 보완 효과가 생깁니다. 콩과 밥, 두부와 달걀, 현미밥과 생선. 이런 조합은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을 더 균형 있게 만들어줘요. 즉, 몸이 더 잘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진료한 67세의 장지연님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처음엔 고기 위주로 단백질을 챙기시다가 혈압이 계속 높게 유지됐어요. 저는 식단의 비율을 바꾸라고 조언드렸죠. 두부를 주 5회 이상, 생선을 3회 이상, 고기는 2회 이하로 줄이자고요. 2달 뒤 혈압은 150에서 125로 내려왔고 체중도 3kg 줄었어요. 전보다 훨씬 가볍고 숨이 차지 않아요. 생선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꽁치김치조림 레시피까지 공유해 주셨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고단백 담 고기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단백질이란 단지 양이 아니라 균형의 문제라는 걸요. 그러니 오늘 저녁 냉장고를 열었을 때 고기보다 두부가 먼저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선이 있는 날은 뇌가 한결 더 맑아질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아침에 눈을 떠도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천근만근인 몸을 끌고 다니는 느낌.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아무리 쉬어도 개운하지 않고 점심 먹고 나면 의자에 눌러붙은 듯 도무지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경험. 혹시 여러분도 요즘 그런 느낌 있으신가요? 그럴 땐 피로의 원인을 잠 부족, 스트레스, 혹은 운동 부족 때문이라고들 생각하죠. 물론 그것들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반복해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량의 절반도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드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핵심 재료이기도 해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즉, 우리가 움직이고 숨쉬고 생각하는 모든 활동은 이 조그만 구조물에서 시작되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 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줄고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되살리는 방법은 바로 충분한 단백질 공급입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임상영양연구소에서는 흥미로운 실험을 했어요. 60세 이상 성인 200명을 대상으로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증가시킨 뒤 8주간 피로감을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체중 1kg당 1, 2kg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40% 낮은 피로도를 보고했습니다. 이건 그저 기분 탓이 아니에요.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아미노산이 혈액을 타고 뇌에 도달하여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가 기분 좋다, 몸이 가볍다, 뭔가 하고 싶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다시 말해, 단백질은 뇌를 깨우고 몸을 일으켜 세우는 기분의 엔진이기도 합니다. 정병기님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그는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실천하기 시작했고 아침에는 반드시 달걀 2개와 우유를 챙겨 드셨습니다. 딱 2개월 후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개운한 아침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오후 2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저녁까지 집중력이 그대로예요. 이 변화가 단백질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자 그는 자신만의 단백질 타임을 정해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 사이엔 견과류나 삶은 달걀을 간식으로 챙겨 먹으며 항상 일정한 리듬을 유지했죠. 이 리듬이 바로 기력 회복의 열쇠였습니다. 노년의 지혜 중 하나는 몸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쉬 피곤하다.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런 감각들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몸의 언어일 수 있어요. 그럴 땐 그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말고 작은 단백질 섭취로 응답해 보세요. 하루를 바꾸는데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달걀 한 개, 요거트 한 컵, 두유 한 잔, 그 사소한 한 입이 하루를 살리고 일상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도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의 단백질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피로란 단백질이 부족한 몸의 조용한 비명이라는 것을요. 선생님, 단백질은 잘 챙겨 먹고 있는데 몸이 더부룩하고 가끔씩 소변도 지네요. 이런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분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묻죠. 단백질은 잘 챙기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몸이 불편하죠? 그때 제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세요?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글쎄요. 한두 컵. 커피는 많이 마시는데, 야,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몸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단백질의 대사 과정엔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분해될 때 그 부산물 중 하나가 요소 우레아입니다. 이 요소는 신장에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요소가 체내에 축적되고 이것이 피로감, 두통, 소화불량, 심지어는 신장에 부담까지 줄 수 있어요. 즉, 단백질이 몸을 살리는 영양소가 되느냐 아니면 부담이 되느냐는 수분 섭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백질은 연료이고 물은 연료가 타도록 도와주는 산소입니다. 이 둘은 항상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루 2리터 또는 체중 1kg당 30-35ml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 분이라면 1리터가 적정하죠. 하지만 단백질 섭취량이 많거나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더운 여름철이라면 최소 5리터 이상을 권장드려요. 많은 분들이 커피나 탄산음료, 국물 등을 수분으로 계산하시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수분을 배출하게 하고 국물은 염분이 많아 갈증을 유발합니다. 따라서 순수한 물이 가장 좋고 여기에 허브차나 무카페인 보리차 등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권장하는 단백질 파수분 루틴은 다음과 같아요.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500ml까지 권장, 단백질 식사 직후 15-20분 후 물 한 컵, 운동 후 단백질 쉐이크와 함께 물 300-500ml, 취침 2시간 전 따뜻한 물 한 컵으로 하루 정리. 이 루틴을 3주만 실천한 64세의 조미경님은 그냥 물을 바꿨을 뿐인데 소화가 훨씬 편해졌어요. 얼굴도 덜 붓고 아침이 가볍네요. 라며 밝게 웃으셨습니다. 그녀는 이전까지 단백질은 잘 챙기면서도 하루에 물은 컵 2개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노년의 지혜는 복잡한 정보에 있는 게 아니라 단순한 실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단백질을 먹을 땐 물도 같이 마시자라는 단순한 진리예요. 피로를 풀고 싶으신가요? 근육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뇌를 맑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단백질을 먹고 있느냐보다 내가 그 단백질을 원활하게 흡수하고 있느냐로요. 그리고 그 흡수의 첫걸음이 바로 충분한 물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 곁에 물이 있다면 한 모금 마셔보세요. 단백질은 그 한 모금에 감사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늘 심장 건강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또 다른 기관, 바로 근육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근육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립니다. 이 말 그냥 비유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속 혈액은 심장만의 힘으로 순환하지 않습니다. 아임펄달이 몸통의 수많은 근육이 움직이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아래에서 위로 구석구석으로 보내줍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중력 방향과 반대로 혈액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이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더뎌지고 손발이 차고 피로가 쌓이며 심지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즉, 근육이 약해진다는 건 심장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말로 근육은 우리 심장을 도와주는 가장 충직한 조력자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에서 20년간 진행된 대규모 추적 연구에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심혈관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3배 더 높았고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한 사람일수록 심장 기능 저하와 관련된 입원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운동을 안 해서 생긴 약화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과 흡수력 저하가 맞물려서 생기는
생리학적 쇠약의 결과죠. 여러분, 심장만 건강하면 뭐 하나요? 그 심장이 보내는 혈액을 온몸으로 퍼뜨려줄 근육이 없다면 그건 혼자 외롭게 펌프질하는 심장일 뿐입니다. 저는 이런 근육의 역할을 항상 조용한 심장이라고 설명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 몸을 살아있게 해주는 기관. 그리고 이 심장은 나이가 들수록 더 부지런히 돌봐야 하는 존재입니다. 70대 후반의 최광식님은 심장 판막 수술을 받으신 후 체중이 급격히 빠지셨고 그와 함께 다리 근육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몸이 차갑고 쉽게 숨이 찬다는 증상은 여전했죠. 심장 전문의도 추가적인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악력과 허벅지 근육량에 주목했습니다. 그에게 심장 재활이 일환으로 단백질 강화 식단과 하체 중심의 근력 운동을 처방했어요. 매일 계란 2개, 닭가슴살 100g, 두부반모, 생선 한 토막을 균형 있게 섭취하되 운동 후 30분 이내 반드시 단백질을 보충하도록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고 실내 자전거 10분, 벽에 기대 선 채로 무릎 굽혔다. 펴기 20회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4개월 후 그는 병원까지 걸어서 오셨습니다. 이제는 숨이 덜 차요. 손발도 덜 시렵고 밤에도 푹 자요. 그 말은 단백질과 근육이 심장을 대신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근육은 눈에 띄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섬유 하나하나가 수축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은 한숨을 덜 쉬게 됩니다. 심장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 곁에 든든한 근육 하나쯤 지켜주는 존재가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 3번, 식사 속 단백질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층 오르는 것. 그렇게 두 번째 심장은 다시 박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위해 오늘 단백질 한 입부터 시작해보세요. 진료를 하다 보면 간혹 진짜요? 하고 눈이 커지는 순간이 옵니다. 환자분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며 조심스레 시작한 것들이 3개월, 6개월 후 눈앞에서 확연한 변화를 일으킬 때 말이죠. 그 변화의 주인공은 대부분 다름 아닌 단백질입니다. 이제부터는 책이나 논문에 나오는 자료가 아닌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은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어느 누구의 광고도 보충제 홍보도 아닙니다. 오직 식단과 생활 습관의 변화로 만들어진 작은 기적들입니다. 먼저 73세 윤상배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는 혈압약을 7가지나 복용 중이었고 지팡이 없이는 외출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아들 집에 가는 것도 큰일처럼 느껴진다며 숨이 차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그냥 못 가요. 하고 말하셨죠. 그런 그에게 저는 고단백 식단과 걷기 운동을 아주 천천히 시작해보자고 권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침, 달걀 2개, 우유 1잔, 견과류 1줌, 점심, 고등어 구이, 나물 반찬, 현미밥, 저녁, 두부반모, 콩나물국, 김치, 간식, 블루베리와 플레인 요거트. 운동은 처음엔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로 시작했고 매일 10분씩 늘렸습니다. 6개월 후 그는 지팡이 없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저 진짜 산에 다녀왔어요. 그 뒷산요. 20년 전에 다니던 그 길을 다시 걸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제 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은 59세 최성진님입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먹기 싫다며 밥이라도 맛있게 먹고 죽을래요 라고 말하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정말 기적처럼 변화했습니다. 그는 식사 순서를 철저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아침엔 달걀과 야채를, 점심엔 닭가슴살과 나물, 저녁엔 생선과 두부를 챙겨 드셨고 식사 후 쇼분 산책을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4개월 후 그의 당화혈색소는 7, 8에서 6, 2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피했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밥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예전엔 밥 먹고 나면 죄책감이 들었는데 지금은 든든하고 뿌듯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분, 대구의 한말수님, 경도 인지장애로 기억력 저하가 시작되었고 가족의 이름도 종종 틀리셨습니다. 저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 블루베리, 그리고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를 권했죠. 저녁에 단백질을 꼭 드세요. 뇌세포는 잠들 때 가장 많이 재생됩니다. 6개월 후 그는 인지기능 검사 점수에서 18점에서 26점으로 상승했습니다. 요즘은 어제 한 일이 생각나요? 손자 이름도 정확히 부르고요. 그분의 미소는 말보다 더 강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단 한 명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해온 수천 명 중 90% 이상이 단백질 섭취를 바꾸고 나서 몸의 변화를 실감했어요. 물론
기적이라는 말은 과장일 수 있지만 적어도 이건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과학입니다. 단백질은 인생을 바꾸는 큰 스포트라이트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매일을 조금씩 더 좋게 만드는 조용한 손전등 같은 존재죠. 그 빛이 환자의 눈빛을 바꾸고 걸음걸이를 바꾸고 식탁 위 선택을 바꿉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식사, 내일 식사, 그 다음 식사에서 단 하나만 바꿔보세요. 단백질을 조금 더, 조금 먼저, 그 작고 단단한 변화가 당신의 삶에 어떤 파문을 만들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 단백질 정말 잘 챙겨 먹어요. 햄도 먹고, 소시지도 먹고, 치즈도 빠짐없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혹시 요즘 몸이 자주 붓거나 피곤하시진 않나요? 단백질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은 단백질을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단백질도 무엇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섭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고나트륨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캔햄 등 이들은 확실히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건 염분, 방부제, 인공색소, 아질산 나트륨 같은 첨가물입니다. 이러한 가공 단백질은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심혈관계에 부담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합니다. 특히 아질산 나트륨은 위암 및 대장암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즉, 단백질 섭취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먹는 이들 식품이 결국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함정, 단백질 보충제 의존. 물론 단백질 쉐이크나 분말은 빠르고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특히 운동 후나 식사 대용으로 일시적 활용은 좋지만 이것이 식단의 중심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보충제 속 단백질은 대부분 분리유청 단백이나 농축 대두 단백처럼 단일 형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 천연 식품에 포함된 다양한 부가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심코 지나치는 당분 함량, 시중의 단백질 음료나 쉐이크 중 상당수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을 먹으려다 오히려 혈당을 높이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죠. 세 번째 함정, 단백질 몰아먹기. 하루 한 끼만 고단백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부실하게 먹는 식습관도 흔한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고 과잉 단백질이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단백질은 가능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균등하게 분산해서 섭취해야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네 번째 함정, 체내 수분 부족. 앞서 언급했듯 단백질 대사에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만 늘리고 물은 그대로면 대사 노폐물이 쌓이고 몸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단백질을 늘리는 날엔 반드시 수분 섭취도 늘려야 합니다. 최소 2리터, 더운 날에는 5리터 이상이 기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햄 대신 삶은 닭가슴살이나 삶은 계란, 베이컨 대신 구운 두부, 된장 양념 콩나물, 보충제 대신 그릭 요거트, 무가당 두유, 저녁 식사 전 미지근한 물 한 컵,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몸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한 예로 61세의 김도현님은 하루 2잔의 단백질 음료로 식사를 대체하시다가 피로가 심해지고 소화불량이 계속됐어요. 식단을 모두 천연식품 기반으로 바꾸고 물 섭취량을 늘리자 2주 만에 컨디션이 개선됐습니다. 단백질을 먹고 더 피곤했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돼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진짜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단백질은 분명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칼날은 잘못 다루면 오히려 자신을 다치게 만들 수 있어요. 단백질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 질문에 오늘 밤 한 번만 더 진지하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백질이 단지 근육만을 위한 영양소가 아니라 기력, 혈압, 혈당, 기억력, 생존력에 이르기까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다목적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백질 건강 루틴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루틴을 지난 57년간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적용해 왔고, 그중 대부분이 단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건강은 결국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하루 3번, 우리가 음식을 고를 때 결정됩니다. 1.
정확한 섭취량부터 계산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중 1kg당 1, 2Z1, 5개 단백질. 예, 체중이 60mg면 하루 약 70g의 구식 필요. 이 양을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고르게 분산해서 섭취하는 것이 흡수율도 높고 위장 부담도 덜합니다. 2. 골든 타이밍을 활용하세요. 하루 중 단백질 섭취에 가장 효과적인 두 시점이 있습니다. 아침 공복 후 첫 식사. 밤새 공복으로 지친 몸에 단백질을 넣어주면 근육 합성과 혈당 조절이 효과적으로 시작됩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 이때는 단백질 흡수율이 최대 300%까지 증가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이후에도 해당되니 꼭 기억하세요. 3. 황금 비율 식단으로 구성하세요. 이제는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종류를 얼마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식물성 단백질, 야버르드브라 두부, 콩류, 견과류, 현미 등 생선 단백질, 30% 고등어, 연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 위주,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 닭가슴살, 달걀, 우유 등 이 비율은 혈관 건강, 뇌기능, 근육 유지까지 균형 있게 도와줍니다. 4. 단백질 식단 예시를 만들어 두세요. 제가 추천하는 하루 식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달걀 2개, 따뜻한 우유 1잔, 견과류 1줌, 점심, 연어구이 1토막, 나물 반찬, 현미밥, 미역국, 저녁, 두부반모, 콩나물국, 쌈채소와 김치, 간식,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 1줌, 운동 후 삶은 달걀 또는 무가당 두유 1컵. 이 식단만 잘 지켜도 단백질 섭취량은 하루 필요량을 거의 충족할 수 있어요. 다음, 절대 잊지 마세요. 물. 단백질만 챙기고 수분을 소홀히 하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는 체내 수분을 요구하므로 하루 5리터의 순수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커피나 국물은 대체가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6. 피해야 할 음식 정리. 다음 음식들은 가능한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나트륨 가공육, 햄, 소시지, 베이컨, 과도한 단백질 보충제,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먹는 습관, 단백질 섭취 후 수분 부족. 3. 주간 루틴을 기록해보세요. 단백질 섭취와 운동, 수분 섭취를 매일 간단히 메모하거나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면 훨씬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앱이나 간단한 수첩으로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에겐 건강을 되찾을 아주 강력한 무기가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단백질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늘 제자리에 맞춰주는 균형의 기술이에요. 오늘부터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물 한 컵, 걷는 발걸음 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몸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달걀이 있나요? 두부가 있나요? 아니면 콩 한 줌이라도? 그렇다면 지금 바로 꺼내어 한 끼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앞으로의 100일을, 1000일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다면 그 피로의 진짜 원인은 나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백질 부족에서 비롯된 조용한 신호일지 몰라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일 뿐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하며 뇌세포를 재생시키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붙잡아줍니다. 매년 1%씩 감소하는 근육량을 지키기 위해 20세 이상 성인은 체중 1kg당 1, 2개의 원, 5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입니다. 아침 공복 후 단백질 섭취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주고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보충은 근육 합성과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식물성 60%, 생선 30%, 동물성 10%의 황금 비율은 혈관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챙겨주는 과학적인 조합이에요. 단백질 섭취 후에는 반드시 하루 2리터 이상의 물을 함께 마셔야 하고 가공육과 보충제에 의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력은 생존력이며 단백질은 당신의 삶의 속도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가속 페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단백질이 담긴 음식 하나를 꺼내보세요. 달걀, 두부, 생선, 견과류, 콩, 그 작은 선택이 노화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가볍고 생기 넘치는 내일을 위해 지금 당신의 루틴을 시작하세요. 안전하게, 그리고 천천히. 좋은 밤 되세요.